안녕하세요. 이번 이프카카오에서 PDF 생성 기능 개발기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 헬스케어 최서영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PDF 생성 기능을 개발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어떠한 관점에서 풀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설명드릴 예정이니 개발 여정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파스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당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발 중 주변 동료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당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충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파스타 서비스에서는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느낌이 아닌 숫자 혹은 그래프를 통해 혈당을 보여주고 보다 스마트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웹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가 바로 파스타 커넥트인데요. 사용자 본인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병원과도 연계가 가능하여 오른쪽 화면과 같이 환자의 혈당 정보와 생활습관 등 장기간 동안의 혈당 변화 추이를 편리하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예시를 대화로 풀어본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 예시로 든 파스타 커넥트 화면에는 대략 2주간의 데이터인 4,032건의 혈당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의 분석을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구두로 따로 전달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소 진료받는 병원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어떻게 혈당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화면의 대화처럼 최근 몇 개월간의 혈당과 생활 습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손쉽게 PDF로 변환하여 언제 어디서나 파스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로 합니다. 먼저 관련 요구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까 보셨던 화면을 그대로 리포트에 담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구조를 살펴보면 기존 분석 보고서, 식사 패턴, 운동 패턴 등 개발이 완료된 컨텐츠들이 내부에 포함되고 헤더, 푸터 등을 커스텀하여 추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는 어려울 것 없이 기존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동일한 생각으로 시작했으나 이 말은 역시 플래그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리소스가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찾아 많은 리서치를 진행했었는데요. 같이 리서치를 진행해준 팀원에게 잠시 감사함을 전하며 결국 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못했고 직접 개발해야 했는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요구사항을 받은 직후에 개발자들은 보통 어떤 태스크부터 진행하게 될까요? 저는 우선 구글링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배경에 있는 코드는 구글링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라이브러리의 예시 코드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가장 내부에 있는 텍스트 컴포넌트와 같이 해당 라이브러리의 컴포넌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화면의 코드처럼 라이브러리의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기존의 개발 사항과 별개로 다시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동일한 UI를 다른 코드로 다시 한번 개발하시고 싶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점으로 당장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면의 키워드들처럼 단점이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이중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케이스에 따른 테스트의 복잡성도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과 디자인을 라이브러리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니 라이브러리 이존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커스터마이징에도 큰 제약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라이브러리처럼
기존 컴포넌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배제하였고 기존 개발한 컴포넌트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개발하기로 합니다. 해당 화면은 저희가 개발 초기에 사용했던 로직을 다이어그램에 나타낸 것인데요. HTML2 캔버스와 JS PD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변환하는 방식으로 PDF 변환을 구현해 보신 분이 아마 계시다면 한 번쯤 보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렌더링이 완료되면 PDF로 변환하고자 하는 HTML 요소들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HTML 요소들을 HTML2 캔버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넘겨줍니다. HTML2 캔버스는 브라우저 상의 HTML 콘텐츠를 캔버스로 변환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공식 문서를 보면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스크린샷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로드된 페이지에 도움을 탐색하여 읽은 속성을 기반으로 빌드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캔버스를 이미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JS PDF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PDF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미지들을 각 페이지에 알맞게 추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PDF 파일이 완성되며 완성된 PDF는 다운로드 되거나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자에게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자동 페이지 분할 기능이 없다는 것인데요. 정상 동작이라면 해당 화면처럼 특정 엘리먼트가 A4 사이즈를 넘어갈 경우 새로운 페이지에 노출되어야 하고 페이지 넘버링 카운트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면의 이미지처럼 자동 페이지 분할 과정이 고려되지 않았었고 분할되지 않는 이미지를 그대로 PDF에 붙여넣으면서 요소가 잘린 채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리액트 코드만 생각해 봤을 때 컨텐츠의 좌표값에 따라 특정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에 칠드런으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HTML2 PDF라는 라이브러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HTML2 PDF는 저희가 기존 사용하던 HTML2 캔버스와 JS PDF를 사용한 라이브러리로 모든 웹페이지나 요소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인쇄 가능한 PDF로 변환해 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하게 모든 요소들이 페이지 중간에서 나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옵션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후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페이지 분할을 처리하게 됩니다. 적용한 결과를 보면 깔끔하게 그리드가 분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측 노란 박스를 보시면 위스가 A4 사이즈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 비율 조정은 기존 저희 로직에서도 적용하고 있던 부분이라 당연히 HTML2 PDF에도 비슷한 기능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갔으면 발표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겠죠. 라이브러리에 해당 기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이슈성이나 버전 업데이트가 활발한 라이브러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PDF 기능 적용은 어려운 것일까요? 어쩌면 해결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HTML2 PDF 라이브러리에서 자동 페이지 분할 로직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분할 화면에서 과연 어떻게 원하는 부분이 나뉘어지도록 구현이 가능한 것일까요? 힌트는 요구사항의 재해석에 있습니다. 현재 요구사항은 페이지를 분할하는 것이지만 이를 구현할 때 실제 코드를 직접 넘길 필요 없이 화면만 넘긴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페이지 분할도 실제로는 패딩으로 간격을 벌리고 페이지가 분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내부 구현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분할할지 중단점을 잡아야겠죠. HTML2 PDF는 Avoid All Mud를 사용하여 모든 페이지들이 페이지 중간에서 나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이 요소가 특정 사이즈를 넘어가게 되면 이 요소를 통째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달라는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CSS 속성인 브레이크 속성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화면의 예시는 브레이크 인사이드 어보이드인데요. CSS에서 사용되는 속성으로 페이지를 인쇄하거나 페이지를 나누는 상황에서 문서의 분할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속성은 주로 미디어 쿼리 프린트 조건과 함께 사용되며 특정 요소가 새 페이지에서 시작되거나 페이지가 끝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은 속성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시를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섹션이 존재하면서 A4 사이즈가 두 번째 섹션 중간쯤 오는 UI가 있고 해당 페이지를 출력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 두 번째 섹션에서는 차트 등 잘리면 안 되는 UI가 존재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스타일을 입히지 않는다면 예상하신 대로 해당 화면처럼 두 번째 섹션이 나뉘어지게 되겠죠. 만약 브레이크 인사이드 어보이드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지 중간에서 나뉘어지지 않도록, 즉 다음 페이지로 넘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컬럼으로 이루어진 레이아웃에서 한 요소가 페이지나 컬럼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HTML2 PDF에서는 미디어 쿼리 프린트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동일한 동작을 스크립트를 통해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각 중단점에 걸리는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패딩 div를 생성하여 해당 엘리먼트 이전에 인서트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부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 힌트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자동 페이지 분할 기능을 개발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 과정에서 자동 페이지 분할을 실행하게 됩니다.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위 다이어그램과 같이 저희는 필요한 모든 쿼리가 패치되어 상태가 업데이트된 이후 렌더링이 완료되면 분할 로직을 실행하게 됩니다. 분할 로직 내에서는 HTML2 PDF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하는 엘리먼트 위로 패딩을 추가하게 됩니다. 페이지 분리가 완료되면 헤더 푸터를 앱솔루트로 위로 얹어주고 페이지의 하이트 값을 계산하여 넘버링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과정을 예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에서 나뉘어지면 안 되거나 의도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하는 경우 브레이크 인사이드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속성을 추가한 이후 해당 스타일을 가진 요소들의 바텀 위치를 뷰포트를 기준으로 가져옵니다. 해당 이미지에선 노란 선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때 특정 엘리먼트의 바텀 값이 푸터의 탑을 넘어가게 될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하는 신호가 되며 패딩 값이 추가된 div를 인서트하게 됩니다. 이때 패딩 값은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된 엘리먼트의 탑부터 푸터 사이의 여백과 해당 페이지의 헤더 푸터의 하이트 값을 합산한 값이 됩니다. 이제 모든 컨텐츠의 분할 과정이 끝났다면 헤더 푸터를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헤더 푸터는 히든으로 스타일링합니다. 원본이 될 엘리먼트를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원본 헤더와 푸터를 클론해서 새로운 페이지에 추가하고 분할 로직을 재실행하는 경우가 생기면 원본이 되는 히든 요소들을 빼고 클론했던 엘리먼트들을 전부 제거하게 됩니다. 만약 히든인 엘리먼트가 없다면 원본이 될 엘리먼트도 없다는 것이겠고 앞에 하이트 값 계산식에도 포함되지 않아 화면처럼 푸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옵셔널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페이지의 하이트 값을 계산해서 해당 페이지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 넘버링하게 되면 분할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자동 페이지 분할을 거친 페이지는 통째로 캔버스화하게 되고 이미지화를 진행하며 지정된 페이지 사이즈만큼 분할
분할하면 PDF 생성이 완료됩니다. 정리하면 자동으로 페이지 분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하는 경우에도 CSS 속성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컨텐츠와 분리해서 오직 요소의 좌표 및 높이값 등으로만 로직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떠한 컨텐츠가 와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헤더 푸터 및 넘버링 커스텀 기능을 덤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DX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만약 개발을 진행한 담당자 외 다른 팀원이 PDF에 새로운 컨텐츠를 넣어야 할 경우 어떻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혹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이슈와 해결 방법을 뒤이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분할 로직을 실행하기 전 모든 쿼리가 패치되어 상태가 업데이트된 이후의 시점을 잡아야 했는데요. 이전에는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 화면의 코드처럼 모든 페이지의 쿼리가 패치되는 시점을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컨텐츠가 추가된다면 해당 컨텐츠마다 체크 로직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태들이 복잡해지고 요지 보수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또한 기능을 추가하려는 개발자도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액트 쿼리의 유즈이즈 패칭을 사용하여 판단하기로 합니다. 리액트 쿼리는 데이터 패칭, 캐싱, 동기화 등을 쉽게 만들어주는 리액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유즈이즈 패칭 기능은 내부적으로 쿼리 캐시들을 옵저빙하면서 패칭 개수를 리턴시키는 훅입니다. 이 훅을 통해 실행 중인 쿼리의 개수가 0보다 크다면 현재 패칭 중인 쿼리가 존재한다는 것이겠고 반대로 0이라면 모든 패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유즈이즈 패칭을 사용함으로써 복잡했던 로직을 단 4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컨텐츠가 추가되어도 이전과 달리 코드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이 기존 로직만으로도 간단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PDF일 경우에만 동작해야 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예시로 그리드 컴포넌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드의 돔 레이아웃 타입을 프린트로 설정해주면 각 로우에 저희가 필요한 속성인 브레이크 인사이드 어보이드 속성이 자동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프린트 속성은 PDF 생성 시에만 사용해야 했고 그 외의 화면에서는 오토 하이트 속성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DF 생성 컴포넌트 가장 상위에서 유즈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PDF 모드라는 컨텍스트를 주입했습니다. 그럼 간편하게 그리드 내에서도 분기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미지 처리 과정을 외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여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미지 관련 요구사항이 들어와도 커스터마이징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DF 외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화면처럼 JPG, PNG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설명드린 대로 캔버스 변환 이후 이미지 처리는 프로젝트 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위 로직처럼 분할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캔버스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4032건의 혈당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어떤 추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당시 어떤 식사나 운동을 했는지 수기로 적어서 공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파스타 커넥트에서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PDF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개발 중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PDF 파일을 출력하며 공유하는 사례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파스타 팀의 하는 일의 의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프로덕션에 서비스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 기간 동안 많은 도움 주신 저희 VC 프론트엔드 팀원들과
파스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